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의 5절, 2의 5절 트랜스레이셔널 메커니컬 시스템. 그래서 이제 기계 시스템의 3대 요소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기계 요소에는 이렇게, 자, 이거 봅시다. 예, 스프링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댐핑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매스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MKC 메커니컬 시스템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메커니컬 시스템은 이렇게 매스와 스프링과 댐퍼의 3대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자유물체도 매스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F라는 외력과 그 다음에 KY라는 스프링 포스, CY'이라는 댐핑 포스. 자, 그래서 결국 F과 MA 뉴턴 제휴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 매우 간단한, 어떻게 보면 이 2차 선형미방,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2차 선형미방을 싱글 바디 메커니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했던 것이 메커니컬 임피던스 얘기를 했는데, 임피던스라는 것은, 네, 여기 보면, 알겠죠? 결국은 입력 힘분의 출력 변이, 입력 힘분의 출력 변이는 임피던스분의 1이다. 결국 임피던스는 운동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펑션 오브 S, 그죠? 라플라스 오퍼레이터 펑션 오브 S이기 때문에 이 S에 대한 해석, 이것은 10장의 주파수 응답으로 가면 S를 J오메가로 치환함으로써 왜 S를 J오메가로 치환해야 되는지는 10장의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임피던스는 결국은 이러한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를 갖는 복수수, 결국 복수수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수수의 크기, 그다음에 복수수의 이상으로 우리가 임피던스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피던스라는 것은 그 입력의 크기뿐만 아니라 입력의 주파수에 의존한다. 그래서 임피던스 GM은 프리퀀시 디펜던트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에 그 힘이 있죠. 이 힘이 있을 때 만약에 입력이 A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정연파로 들어올 때 이 오메가가 그죠? 이 오메가의 크기에 따라서 임피던스의 크기도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요걸 이해하는 게 결국 주파수 응답 이해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일정한 힘이다. 일정한 힘이라면 그 스텝 입력이죠. 스텝 입력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연파에서 오메가가 어떻게 될까요? 오디오 첨가도 하면 안 되잖아. 잠시만.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내 귀가 너무 따갑거든. 수강생들 목소리가 다 들어오니까 이것도 장난 아니네. 예. 그렇죠? 스텝 인풋은 결국 뭘까요? 코사인 오메가 T가 1인 경우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주기가 무한대인 경우. 그죠?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0인 경우가 바로 스텝 입력이죠. 그럴 때는 임피던스가 주파수에 무관하게 일정하게 되겠죠. 예, 이런 얘기를 이제 10장에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제 217 예제까지를 다뤘는데, 결국 이게 투바디 시스템인데, M1과 M2, 투바디죠, 투바디. 그래서 M1에 대한 자유물체도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M2에 대한 자유물체도 요거죠. 각각에 대해서 시그마 이퀄 F일꼴 MA, F일꼴 여기가 MA를 좋네. 적용하면, 예, 여러분들 잡음이 너무 크게 들어온다. 내가 호스트가 어떻게 소리 중지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M1에 대해서 그죠? F일꼴 MA, 그다음에 M2에 대해서 F일꼴 MA 적용하면 결국 이렇게 이원 열린 미방을 얻을 수가 있죠. 결국 2차 미분 방정식 2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미분 방정식의 왼쪽 오른쪽 그죠? 라플라스 변화를 적용하면 결국은 x1, x2 출력 x1, x2 입력 f1, f2에 대해서 이렇게 2x2 매트릭스 폼으로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A를 인버스 해주면 A 매트릭스를 인버스 해주면 결국은 우리가 입력 F1, F2와 출력 X1, X2 사이의 전달함수 4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여기서 메커니컬 시스템의 특성상 이 매트릭스의
비대각 성분은 반드시 예, 대칭이 되어야 합니다. 대칭.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F1 입력에 대한 X 출력의 전달함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F1 입력에 대한 X 출력. 결국 G2안이죠. 이 전달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결국은 자 여기서 입력 F1이 들어가죠. 여기 입력 F1에 대해서 입력 F1은 결국 M1에 대한 입력이죠. 근데 M1과 M2가 스프링과 댐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이나믹 커플링, 그리고 동적으로 연성되어 있기 때문에 F1 입력이 X2의 운동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인데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F1은 M 안에 들어가는 입력이지만 X2라는 운동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M1과 M2가 스프링과 댐퍼라는 자, 이 그림은 너무 명백하지만 예? M1과 M2가 서로 동적으로 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다이나믹 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과서 예제에는 M2에 대한 입력은 없죠. M2를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힘은 F2는 0인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 근데 만약에 일반적으로는 자, M1에 대한 입력 F1과 M2에 대한 입력 F2 두 가지가 다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라면 F1 입력에 대한 X1의 출력을 나타내는 전달함수 G11. 그 다음에 F1 입력에 대한 X2의 출력을 나타내는 G21. 이거죠. 그 다음에 F2 입력에 대한 X1의 출력을 나타내는 G12죠. G12. 이것은 G21과 같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F2 입력에 대한 X2 출력을 나타내는 G22. 이거죠. 이거. 이렇게 총 4가지의 전달함수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네, 교과서는 그 중에서 F1분의 X2, G21을 구하는 그런 문제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만약에 예제는 전달함수를 구하는 것에 멈추지만, 만약에 응답을 구하라. F1 입력에 대한 X2의 응답을 구하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달함수죠. 전달함수니까, 예. X2는, 그렇죠? X2는 전달함수 곱하기 F1S. 그게 X2의 응답이 되겠죠. G21S, F1S. 이게 라플라스 도메인, S 도메인에서의 X의 응답이죠. 그럼 이거를 역변환해주면 우리가 X의 솔루션을 쭉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이 과정을 보면 먼저 이제 분모가 디터미넌트 A이기 때문에 근데 S에 대한 폴리노미얼 두 개 곱하니까 결국 S에 대한 4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걸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근 4개를 구할 수가 있고 근데 이 근들은 일반적으로는 실근을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역 복수수근이라고 얘기했어요. 공역 복수수근.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복수수에 의한 응답의 조합으로 우리가 이 자연응답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강제응답은 입력 F1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되죠. F1이 만약에 상수라면 강제응답도 상수가 될 것이고 F1이 만약에 정연파라면 강제응답도 정연파로 나타날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결국 어떤 시스템의 응답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쌍방향이 되니까 중간에 질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이스를 보내면서 이 줌의 또 장점이 쌍방향이 가능하다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보이스를 보내면서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고 있는지 내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의 6절 회전운동에 대한 미케니컬 시스템인데 논리는 동일해요. 이번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레이션, 병질 운동이 아니라 이제 로테이션에 대한 미케니컬 시스템. 역시 이때도 보통 병질 운동일 때는 우리가 이제 질량을 따지지만 회전 운동일 때는 이너셔, 질량 관성 모멘트를 따지죠. 여기서 J라는 것은 질량 관성 모멘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비스커스 댐퍼, 점성 마찰력을 나타내는 비스커스 댐퍼는
예, 밤세계수 곱하기 오메가는 세타 다시죠. 병진 운동일 때는 x 다셨죠. 그 다음에 스프링은 kx 대신에 k 세타가 되는 거죠. 아, 여기 있네요. 예. 예, 스프링 포스는 k 세타. 그 다음에 댐핑 포스는 d 세타 닷. 그 다음에 이너셔 포스는 j 세타 2 닷. 이렇게 되는 거죠. 스프링 포스는 k 세타. 그 다음에 댐핑 포스는 d 세타 닷. 이 d는 네, 점성 마찰계수가 된다는 것이고, 즉, 댐핑 코에피션트. 그 다음에 관성력은 J 세타 2 다시 되겠죠. 예, 그러니까 병진 운동인 경우에는 MKC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M 대신에 J. 그 다음에 K 대신에, 역시 여기도 이제 그, 스프링 상수를 K로 표현했는데, 예, 물론 단위는 다르겠죠. 그 다음에 C 대신에 여긴 D로 표현했죠. 예, 뭐 굳이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병진 운동인 경우에 MKC, 회전 운동인 경우에는 매스 대신에 매스 모멘 오브 이너샤, 질량 가속 모멘트가 쓰인다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제 2의19를 보면 탄성 회전체 모델을 볼 때,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회전체를 보면 이제 회전체의 양 끝단에 베어링 이런 형태의 회전체를 여러분들이 연상할 수 있죠. 이건 말 그대로 연속계가 되는 건데, 컨티뉴엄 바디가 되는 건데, 자, 이걸 투바디 시스템으로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속계에 해당되는 빔을 두 부분으로 분리를 했죠. 분리를 하고, 대신 두 개 J1, J2가 스프링으로 연결됐다라고 이자유도 근사 모델링을 한 거죠. 근사 모델링. 왜 두 개 해야 되느냐? 물론 3개, 4개, 5개, 6개, 10개, 20개, 100개, 1000개까지라도 자를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그럼 럼프드 매스 시스템. 그래서 이제, 예, 럼프드 매스 시스템의 연속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모드, 좀 어려워지는데, 기계진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모드를 나타내는 스프링 상수 K를 동원해서 이 연속계를 두 개의 이너셔 J1, J2의 연결로 근사 모델링을 한 것 뿐이죠. 예. 물론 이 J1, J2, J3, J4 이렇게 연속계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속계를 이렇게 이자유도 럼프드 매스 시스템으로 근사 모델링한 그런 케이스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경우에 자 왼쪽에 그렇겠죠. 탄성이 있으니까 왼쪽에 세타와 오른쪽의 세타는 그렇죠? 만약에 완벽한 강체라면 세타1, 세타2는 같을 수밖에 없죠. 탄성이 없다면. 그런데 이 탄성 때문에 이 왼쪽의 회전각과 오른쪽의 회전각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탄성이 심하면 심할수록 세타1과 세타2의 차이는 더 커지겠지. 그럴 때, 자, 왼쪽의 회전을 세타1, 오른쪽의 회전을 세타2라고 우리가 변이를 가정할 때,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 대해서, J1에 대해서 그렇죠? J1에 대해서 지금 입력 토크가 왼쪽 단에 들어가고 있죠. 무슨 얘기일까요? 빔에 여기에 어떤 모터가 연결됐다고 생각하면 되죠. 모터가 이 회전체를 돌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모터가 회전체를 돌려요. 돌리면 이때 모터 토크가 타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럴 때 이 베어링에서 이 회전에 대한 정하는 힘이 생기죠. 그게 바로 D1 세타 완다. 그죠? 점성 마찰력이죠. 점성 마찰력이 이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J1과 J2 사이에 스프링, 이건 실제 스프링이 이렇게 연결됐다는 게 아니라 빔의 탄성을 K라는 스프링으로 모델링 한 것 뿐이죠. 그럴 때 왼쪽의 모션 세타1, 오른쪽의 모션 세타2의 상대 운동, 이 상대 운동에 의해서 스프링 포스 K 세타1 마이너스 세타2의 스프링 포스가 발생할 것이고, 여기 이제 댐핑 요소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사실은 J1과 J2에 댐퍼가 연결됐다고 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예제에서는 이제 스프링만 고려를 한 그런 경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오른쪽의 모션은 세타2죠. 오른쪽 모션은 세타2니까 이 세타2에 대해 저항하는 댐핑 포스, 그걸 베어링 마찰력 D2 세타2 다시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 J1에 대해서 뉴턴 제법칙. 병진 운동이 F 있고 MA라면 회전 운동은 시그마 M 이꼴 I 알파죠. 시그마 M 이꼴 I 알파. 어떤 회전축에 대한 모멘트의 합은 그 물체의 질량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왼쪽 파트 J1에 대해서는 M 이꼴 I 알파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자, 모터에서 들어가는 토크 마이너스 J1과 J2 사이의 스프링 포스, 정확히 말하면 스프링 포스에 의한 모멘트죠. K 세타1 마이너스 세타2. 그 다음에 왼쪽 베어링에서 작용하는 점성 마찰력 D1 세타1 닷. 이꼴 J1 세타1 2 닷. 이거죠. 이게 J1에 대한 회전 운동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파트 J2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M 이꼴 I 알파식을 세울 수 있죠. 네, 오른쪽 J2에 대해서는 스프링 포스 J1과 J2의 상대 운동. J2의 입장에서 볼 때 상대 운동은 세타2 빼기 세타1이죠. 예, 지난 시간에 그럴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은 얘기는 세타2의 방향의 반대 방향. 그 다음에 마이너스 D2 세타2 닷. 오른쪽의 베어링에 작용하는 점성 마찰력. 전체 합은 J2에 발생하는 관성력 J2 세타2 닷과 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이원 열림이박으로 정리할 수가 있죠. 두 개의 2차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역시 병진운동 때와 비슷하게 입력 토크 T죠. 만약에 오른쪽에도 모터가 있었다. 그럼 여기에도 이제 타우트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일반적으로는 T1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왼쪽에만 그 토크가 들어가는 경우고 오른쪽에는 모터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예, 세타1을 움직이는 모터 토크 입력 타워1만 고려된 그런 경우란 얘기죠. 그럼 역시 여기서도 2x2 이렇게 2x2 매트릭스로 세타1, 세타2 출력을 토크 입력 T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예, 여기 끝쳤는데 그 다음 과정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보세요. 그럼 A에 인버스를 해주면 역시 어떻게 될까요? 입력 토크 T분의 세타1의 전달함수, 그 다음에 입력 토크 T분의 세타2의 전달함수 두 개를 얻을 수가 있죠. 만약에 오른쪽 J2에 입력 타우2 토크가 들어가고 있었다. 그럼 역시 여기서도 T2에 대한 세타1의 출력, T2에 대한 세타2 출력을 나타내는 전달함수 두 개를 더 얻을 수가 있죠. 총 그래서 여기서도 이자이드 시스템에서는 입력 두 개, 출력 두 개,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자이드죠. Two degree of freedom. 그러니까 입력 두 개에 대해서 출력 두 개를 생각한다면 결국 전달함수는 최대 4개까지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싱글 바디인 경우는 입력 하나에 출력 하나니까 당연히 전달함수 1개. 투 바디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입력 2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각각 바디에 입력이 들어갈 수 있고 각각 바디에 출력. 이 경우는 세타1, 세타2. 그러니까 최대 전달함수 4개까지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25분이 됐네요. 네, 참 이건 그 다음에 2의 7절은 그 스킵이라고 돼 있죠. 스킵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근데 기업 박스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건 이제 2의 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의 모터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걸 기어드 모터라고 합니다. 예, 기어드 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기어드 모터라고 하냐면 이 부분은 모터예요. 모터인데 감속기, 리덕션 기어라고 해가지고 감속기가 이렇게 붙는다는 거야. 근데 감속기가 뭐냐면은 여기 그림이 잘 나타나 있는데 모터에서 나오는 출력, 모터 축의 출력 토크는 타워 아니야. 근데 감속기에 의해서 N1분의 M2의 감속비를 갖는 감속 기어 박스가 이만큼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축의 그림이 토크가 타우2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어드 모터에서 나오는 이 출력은 타우2라 그런 얘기죠. 타우2. 네, 이거 어떡하지? 네.
그래서 감속비는 이 톱니수, 기어의 그 톱니수에 따라서 N1분의 N2, 이걸 우리가 기어 레이시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 N은 보통 30에서 80. 그러니까 이 관계를 따져주면 결국 여기 나와 있죠. 원래 오리지널 모터의 토크가 T1이라면 감속 기어 축에서 나오는 토크는 N배로 토크를 증폭하고 대신 속도는 N분의 1로 감속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모터의 전격 토크가 이제 전격 그 RPM, 회전수가 3000 RPM, 3000 RPM이면 분당 3000번을 돈다는 얘기거든. 그럼 1초에 50번을 회전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고속 회전할 일이 별로 없죠. 실제로 우리가 모터를 사용하는 곳에. 그러니까 50분의 1에서 뭐 100분의 1 정도로 리덕션 기어를 써서 속도를 줄여도 실제 어떤 이 모터가 움직이는 것, 모터는 결국 이 부하를 움직이는 건데, 이 부하. 모터 축에 뭔가가 연결돼 있죠. 뭐 로봇팔이 연결되든지, 뭐 자동차 바퀴가 연결되든지, 또 뭔가 부하가 연결돼서 그걸 돌리는 건데, 근데 이 모터의 토크를 이 N배, 기어 레시오만큼 증폭해서 우리가 충분한 토크를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신 속도는 N분의 1로 감소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기어드 모터, 또는 감속기가 붙어 있는 기어드 모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따져서 이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죠. 예, 왜 이런 관계가 나오느냐. 예, 모터에서 나오는 토크가 T1이라고 할 때 모터 축의 에너지는 T1 세타 1, 감속기 축의 에너지는 T2 세타 2. 이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그 동력 손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손실이 물론 있어요. 근데 손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런 관계를 따져주면 여러분들이 이 기어 레이시오 N과 토크와 그다음에 이 모터 축의 각속도 세타2분의 세타1은 오메가 더분의 오메가 같죠. 이걸 이용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죠. 토크는 n배로 증폭하고 속도는 n분의 1로 감소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회8절 전기모터 해야 되는 얘기고 2회8절부터는 목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전기모터를 구조를 좀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전기모터 구조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모터는 뭐 스테이터, 로터, 그 다음에 아마추어 서킷 이렇게 구성되는데 그래서 전기모터의 모델링이죠. 전기모터는 이렇게 일렉트리컬 다이나믹스와 메케니컬 다이나믹스의 컨비네이션, 조합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전기모터에 흐르는 전류가 결국 이 토크를 발생시키고 이 토크가 결국 로터를 회전시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개의 미방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동일한 논리죠. 양변을 또 라플라스 변환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온 얘기가 이제 어떤 그 비선형성, 미케니컬 시스템의 비선형 요소들, 뭐 세츄레이션, 그다음에 데드존, 뭐 그다음에 백래시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이 자동차에서 다루는 것은 선형 시스템만을 다루기 때문에 선형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형 미방을 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선형 요소가 있을 때는 이걸 적절히 선형화 해줘야겠다, 리니어라이제이션 해줘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선형 시스템에 대한 얘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형화 과정을 얘기하려면 이 테일러 시리즈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교과서에서도 이 스몰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는 거의 1이고 사인 세타는 거의 세타로 근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의 근거는 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이죠. 테일러 시리즈에 의해서 테일러 시리즈의 1차항까지를 딱 근사해주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이렇게 근사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끌어낼 수가 있죠. 평형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건 이제 평형점이 0이라는 가정하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펜듈럼에도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이 펜듈럼의 이 회전축에 대해서 회전축이죠. 회전축에 대해서 M 있고 Y 알파의 식을 세우면 이렇게 중력에 의한 모멘트가 이렇게 사인 세타 이런 텀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 진자 운동 물론 스몰 세타 그러니까 스몰이라는 게 얼마큼이 스몰이냐 그건 뭐 그런 건 없어요. 뭐 굳이 얘기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정도 그 정도에서는 이 사인 세타를 거의 세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형 미방으로 우리가 근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